그리고 또 미모의 전문가도 모셨습니다. 투자자문 자산관리 선임연구원 변서은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자자문 자산관리 컨설턴트 변서은입니다. 오늘 팩트뿐만 아니라 대체 방안까지 속 시원한 토크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속 시원해 주실 겁니다. 좋습니다. 변서은 전문가님 어떤 대책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일단 9.13 대책에 이어서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발표입니다. 이미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만 30만 호를 했고요. 1차적으로 17곳에 3만 5천 호를 선정을 하고 향후 26만 5천 호까지 택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9.21 대책 이후로 이 보름 뒤에 10월 21일 날 이때 주요 내용은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제도입니다. 이 9.13 대책의 후속 조치죠. 분양권 소유자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를 하고 이 추첨제도에서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변서은 전문가는 어떻게 보시는지 당근이 나왔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앞서 이제 네. 말 얘기를 하셨는데 이 투자 격언 중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네. 타고 보니 말이 아닐 수도 있고 또 달리지 않는 말일 수도 있죠. 좀 조심스러운 발언이긴 한데 저는 실제적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놓았지만 보여지기 위한 시기 크다고도 봅니다. 즉 서민들이 체험하기는 쉽지 않은데 지금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푼다고 해도 그 조건을 만족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지금 보유세 등으로 돈이 있는 사람은 또 무슨 죄인가요? 저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좀 헷갈립니다. 2019년 이 부동산 시장을 좀 전망을 해본다면 어떤지 이야기를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변서은 전문가부터 좀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집값 6년 연속 상승 불가의 법칙을 깨뜨릴 만큼 최근 경기가 호황이거나 이 입주 물량이 부족해 보이진 않는데요. 서울 집값 상승 5년 차인 지난해 말 송파 H아파트가 9,510가구가 입주를 시작한 데다가 올해 서울에만 43,106가구가 입주를 할 예정이고요. 내년에도 49,915가구가 집들이를 할 전망인데 보유세 인상과 대출 규제 그리고 공급 과잉으로 서울 재건축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이 투자처로 각광받기 힘든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좀 더 이제 시장을 좀 살펴보시고 접근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박승용 전문가는 이제 당근을 또 말씀해 주셨거든요. 당근을 지금 받은 상황에서 2019년 부동산 시장 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정부의 규제의 타깃은 강남이죠. 강남 집값을 잡겠다. 근데 정부 규제의 타깃인 강남에서 제가 지금 고객들을 만나고 지인들을 만나면서 체감하는 것은 앞으로 이 당분간의 거래 절벽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보유세와 양도세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집값으로 돈을 벌었으면 뭐 50에서 한 60% 정도 세금을 내라 이 말인데 뭐 MC님이나 뭐 전문가님 같으면은 파시겠어요? 아니요. 세금이 무서워서 못 팔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대부분 드는데요. 그런 반응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을 보면 매매보다 증여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양도세를 내느니 증여를 하겠다. 예? 그래서 증여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늘어났고 그 중에서도 일단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일단 예를 들면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7억의 전세를 맞추는 거예요. 그럼 차액 3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고 취득세를 내는 게 차라리 양도세를 내는 것보다 낫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정부 정책은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팔아라. 그리고 실수요자들은 사라라는 정책인데 이렇게 다들 버티고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매물은 묶일 수밖에 없고 거래 절벽은 당분간도 쭉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정말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있는 집이 없다라는 말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또 세제적인 부분을 또 무시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 상황에서 매도하기도 참 어려운 거고, 이게 정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이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답답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 또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도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이 무주택자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무주택자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정부에서 규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답답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정부에서는 규제를 하면서도 공급책을 계속 발표는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막상 실수요자인 소비자들은 체감을 못한다 이거죠. 어떤 정책이 나오고 있는지 관심 없는 분들이 더 많을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같은 시장에서 꼭 매수를 하셔야 한다고 하시면, 실거주가 목적이라고 하시면 일단 시세를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신 다음에 급매물이라든지 매수 타이밍을 적절하게 잡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이라든지 공공택지 분양 이런 것을 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아파트만이 또 주택이 아니고 다양한 주택들이 있으니까 시야를 넓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좀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아파트 살 때인가 그리고 팔 때인가에 관련해서 이야기도 좀 계속해서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현 전문가님, 아파트 살 때인지 팔 때인지 정리 한번 부탁할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무리한 아파트 투자는 현재 시장에서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 규제에서 본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일단 제가 검색을 해서 명사를 넣은 거예요. 주거, 일정한 곳에 머무는 삶, 말 그대로 아파트만이 답은 아니다.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명언 정말 꼭 가슴에 새기고 접근해 나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말씀 좀 해주셨고요. 이어서 변서훈 전문가에게도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파트 살 때인가 팔 때인가 정리 한번 부탁할게요. 네, 일단 답은 지금은 살 때도 팔 때도 아니다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유세 인상과 대출 규제 그리고 공급 과잉으로 이 아파트 거래량은 앞으로 더욱 침체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주거로 보신다면 차라리 급매를 기다리시고 지금 투자로 아파트는 현금 부담만 벌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이 타이밍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항상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파트를 살 때인가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것을 팔 때인가 이러한 고민거리 좀 많은 분들께서 안고 계셨는데 자, 두 전문가가 얘기해 드렸던 부분들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셨다가 전략들 지금부터 탄탄하게 세워 나가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